여러분, 드디어 우리 7차시까지 어떻게 잘 왔습니다. 여러분들, 어제는 5월 5일이었죠. 어린이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내셨나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에게 어린이날을 맞아서 여러분들 아직 어린이 맞죠?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던 지난 시간에 100점을 맞은 사람은 조금 문제가 어려우니까 내가 선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명단을 추려봤습니다. 근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름 불러보자면 고명준, 이장우, 강예린, 강지원, 김다희, 나유진, 박민경, 우하진, 유선정, 김한나, 양동영, 이주원, 한민정, 신승민, 안현진, 안성규, 이찬희, 조민정. 정말 많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한국지리 수업을 열심히 들어줘서 물론 이런 100점을 맞은 친구 말고 다른 친구들도 정말 열심히 잘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 아는데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호언장담을 했는데 선물 줄 거라고 조금 부담이 됐어요. 그치만 이 친구들도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면 선생님이 막 5,000원짜리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약속한 거라도 주려고 노력을 할게요. 한 1,000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요? 미안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화가 날 수 있어요. 아니 공부만 잘하면 뭐가 다냐? 뭐 공부 잘하는 거 아니고 한국지리 100점을 맞는 게 뭐 기준이 될 수 있냐? 나도 조금 선물을 받고 싶은데 한국지리 100점은 좀 마음에 안 든다 라는 친구들은 이제 오늘 이번 주에 우리가 과제 나갈 거는 퀴즈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창의성과 디자인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과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 과제를 잘 열심히 수행하시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습지 7페이지 펼쳐주시고요. 학습지 계속 꾸준히 지금 잘 필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학습지 그 필기를 놓친 친구들은 한 주가 지난 다음에 다시 올려놓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곧 우리 만날 테니까 그때 선생님한테 꼭꼭꼭 점검 받아주셔야 됩니다. 학습지 7페이지 펼치고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해와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배웠던 영토, 영해, 연공 중에서 사실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영토, 영해잖아요. 영해잖아요. 그래서 그 영해 부분 다시 한번 복습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나는 복습 시간. 자, 여러분 지금 이쪽에 있는 게 우리 한반도죠. 그러면 이 한반도가 있으면 이 한반도에서 우리가 여기는 보통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뭐라고 불러요? 동해안이라고 부르죠. 죄송합니다. 여기가 네,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서해안이고 여기가 동해안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동해안의 해안선이 단조로울 경우에는 우리 기선을 그을 때 그러니까 최저 조위선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영해의 기준이 되는 선을 그을 때 딱히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원래 하던 대로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기선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서해안도 내가 동해안처럼 똑같이 통상기선을 이렇게 그으려다 보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여기 바깥에 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제일 바깥쪽에 있는 섬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이 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선은 직선이잖아, 얘는. 사실 얘는 직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직선이잖아. 그래서 여기는 직선을 그려서 그 직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영해라고 해서 서해안은 직선기선이다, 동해안은 통상기선이다 라는 내용이 가장 중요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드디어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란 무엇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세계 지도가 보이실 거예요. 이 세계 지도에 각 대륙의 이 사이드, 각 대륙의 이 끝쪽에 뭔가 파란색으로 막 테두리가 그려져 있지 않아요? 이 테두리가 바로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내가 사실 국가가 내 주변 12해리까지가 영토의 그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가 뭐라고 했어요?
그쵸? 지금 서희가 잘 이야기해줬는데 12LE까지가 0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준영이가 이야기해볼게요. 12LE까지가 0이면 우리는 그 0회까지만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 0회까지만 자원을 캘 수 있다면 너무 좁지 않아요? 바다는 이렇게나 넓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 개념이 뭐냐면 이 일본의 사례를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곳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뭔가 영해는 확실히 아닌 게 일본의 영해는 이것보다 작거든요. 일본의 배타적 수역에 독도, 쿠렐리아, 또 센카쿠 열도 이렇게 각 나라별로 이 섬이 내 거야, 이 섬이 내 거야. 국제적으로 분쟁 지역이 물론 독도는 우리 땅이지만 그래서 이제 분쟁 지역들이 일본의 배타적 수역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게. 배타적 수역은 도대체 어떤 공간인지 영해보다 더 넓긴 한데 배타적 수역에 포함되어 있는 섬은 다 일본 거라고 할 수 있는지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배타적 수역이라는 개념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차근차근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오늘은 그 영해 중에서도 영해보다 조금 더 넘어선 개념인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내용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거는 영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범위냐면 이 PPT에서 나와 있지만 여기 PPT 보시면 여러분 여기 육지에서 파란색 점점점 보이세요? 파랭이? 파랭이까지는 뭐야? 영해지. 근데 이 영해에서 좀 더 가가지고 저 초랭이 보여? 이 초랭이까지는 뭐야? 초랭이까지는 명경이가 이야기할까? 그치, 뭔가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배타적 경제수역이지. 그래서 영해보다 배타적 경제수역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 알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기 A라는 섬 보이죠? 이 섬도 마찬가지로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게는 영해인 파랭이, 그 다음에 아까 명경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기 바깥쪽에 초랭이는 배타적 경제수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한번 봐보면 자, 이 한반도가 있습니다. 이 한반도가 있을 때 여기 사실 영해는 별로 되지 않아요. 영해는 이렇게 작으면 그 영해에서 엄청 200해리까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고 여기 안쪽은 영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아까 영해는 얼마였어? 12해리까지였지. 그런데 배타적 경제수역은 200캐리까지예요. 200캐리까지. 훨씬 더 넓은 개념이죠. 근데 그 200캐리까지에서 영해는 배타적 수역에 포함된다?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됩니다. 그래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여기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200캐리를 쫙 가는데 그 중에서 신기한 거는 영해는 빠지게 된다. 그러면 200캐리까지인데 여기가 200캐리까지인데 배타적 경제수역이 200캐리까지인데 영해는 12니까 배타적 경제수역의 실질적인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수학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100 빼기 12 해가지고 188이 되겠죠. 그래서 즉 영해선으로부터 여기서부터 200캐리까지 우리나라 육지 끝에서부터는 200캐리까지인데 영해선부터는 12에서부터 200까지니까 188해리까지가 범위가 되겠네요. 여러분 걸스데이 해리 좋아하세요? 제가 진짜 좋아해가지고 죄송해요. 그럼 배타적 경제수역은 국가의 경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또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국가의 영역 3가지 배우면서 영, 도, 영, 공, 영해 이렇게 3가지 배웠잖아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우리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요. 대신 우리나라 근처에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활동이 어떤 것이냐면요. 이 활동은 참고로 유엔에서 인정한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어떤 거를 할 수 있냐? 여기 있네요. 연안국이라는 거는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가장 근처에 있는 국가라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이 서해 같은 경우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옆에는 대한민국의 연안국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적 권리를 인정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돈과 관련된 개념은 돈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바다에서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뭐 있을까? 오, 맞아요. 지금 물고기 잡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어업활동도 할 수 있겠고요. 요 근처에서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자원. 우리가 바다 근처에 석유가 난다, 바다 근처에 기름이 난다, 그런 말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바다에서 자원도 캘 수 있고 또 여기 환경도 보호 당연히 가능하겠죠? 아니면 여기다가 등대 같은 거를 설치하는 인공섬 시설물 설치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타 국가에 얘가 중국이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을 지나가고 싶대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충분히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우리나라 땅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배타적 경제 수역은. 우리나라 국토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국이 여기서 갑자기 물고기를 싹쓸이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지만 비경제적 행위, 그냥 지나간다든지 항공기가 지나간다든지 아니면 해저 전선을 부설하는 거는 괜찮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이제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궁금증이 들었던 게 뭐냐면 중국이 그러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이 배타적 경제 수역에 해저 전선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면 해저 전선이 뭐지? 바다 밑에 그런 군인 잠수 부대 그런 거 만드는 거 아닌가? 라는 조금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해저 전선은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우리 전선을 지켜라! 우리 전선이 뚫리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전선, 그 전쟁의 딱 선? 그게 아니라 해저 전선은 우리 전기 케이블 있죠? 그러니까 전화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어폰 줄 같은 거. 그런 전선이 바다 밑에 엄청 많이 깔려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198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바다 밑에 전선이 별로 안 깔리다가 최근에 있어서 전선이 이렇게 갑자기 엄청 많이 깔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20년도에는 바다 전선이 거의 바다를 다 휩쓸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고 지구본에서 봤을 때도 바다 전선, 해저 전선이 우리가 전화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깔려있는 이 형광펜들이 다 전선이거든요. 그런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기했어요. 여러분들도 해저 전선 헷갈리지 마시고 해저 전선을 까는 거는 우리가 전투기지 해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만 그런 생각했나요? 그러면 이제 또 평소에 뉴스를 많이 본 친구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 사실 대한민국이 물론 좋은 나라지만 좀 작은 것 같아요. 중국이랑 일본이랑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붙어 있으면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지는 않나요? 라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겹치는 게 실제로 겹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네, 겹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배타적 경제 수역을 사실 일본이랑은 대한해협도 영해도 겹쳤었잖아요. 그래서 일본과도 겹치고 배타적 경제 수역이 이렇게 200캐리 주장하다 보면 이렇게 겹쳐요. 그래서 이 겹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협정을 체결합니다. 사실 겹쳐가지고 우리가 정말 많이 싸웠어요. 독도도 물론 우리나라에도 가깝긴 하지만 일본에도 야 독도 우리나라랑 또 가까운데? 그러면 독도 우리 땅 아니니까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논쟁을 계속 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협정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랑은 저기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어업협정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곳에서는 둘 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해놨고요.
일본에 약간 지금 논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 분명히 독도를 우리나라 이의지가 뭐냐면 이거 약간 되게 멋있는 용어인데 이의지가 배타적 경제수역이에요. 독도를 포함한 그곳까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라고 했는데 일본은 아니다. 독도까지 일본 입장에서 독도도 우리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지만 역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당연히 한국 주장의 이의지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약간 국제법적으로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법적으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이게 국제법적으로 막 굉장히 논란은 아니고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례거든요.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독도와 관련해서 나중에 이 독도를 RCJ라고 국제법을 다루는 판사가 이 독도를 판결을 할 때 참고할 만한 그러한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 사례가 국제법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랭키 에크레호라는 사건이라서 혹시 궁금한 친구들은 저한테 따로 질문을 하면 제가 이제 대답을 해주고 같이 토론한 다음에 생기부에 적어줄게요. 법적으로 관련된 친구들은 저한테 연락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중국이라든지 지금 아니면 일본이랑 자꾸 겹치다 보니까 어업협정을 했고 중국이랑 여기 가운데에다가 잠정적으로 협정을 한 곳은 한중 잠정 조치구역. 잠정적으로 우리가 조치를 취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한일 중간 수역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한국이랑 중국이랑 둘 다 쓸 수 있는 한중 잠재수역에서는 한국이랑 중국만 어업활동이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뜬금없이 어업협정을 한 곳이라고 해서 일본이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물고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거 북한인데 물고기 잡아보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한중만, 이쪽은 한일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의지, 즉 배타적 경제수역은 다른 국가들의 비경제적 행위는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를 미국이 지나가는 거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우리나라 영해도 아니고 중국 영해도 아니니까 미국이 지나가면서 와 여기 예쁘다 하고 여기서 해저 전선을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지나가는 거 다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시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 여기서 여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A구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A구역에서 가능한 활동, 이 A구역에서 중국이 가능한 활동, 이 A구역에서 대한민국이 가능한 활동, A구역에서 미국이 가능한 활동 이렇게 리스트를 지어가지고 많이 시험 문제 나오거든요. 저도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밑에 탐구활동이 있는데 이 탐구활동을 선생님이 항상 퀴즈 형식으로 냈잖아요. 그런데 이번 주에는 다른 과제가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 한꺼번에 퀴즈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한번 간단하게 네 문제니까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차 시로 넘어가 줄게요. 안녕!